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볼의 문화일보야구 기자 정소영입니다. 오늘은 키움 담당을 하고 있는 스포츠월드 권영준 야구팀장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권영준 팀장은 이혜진 기자의 선배고요. 또 예전에 제가 스포츠월드에 있을 때 제가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아 길렀던 부사수이기도 합니다. 권영준 기자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보시죠. 끌려온 것처럼 보이는 거.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권영준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강정호 선수가 최대 하두였어요. 네, 강정호 그렇습니다. 선수가 KBO 리그 복귀 의사를 철회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예, 강정호 선수가 오늘 29일이죠. 오늘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긴 고민 끝에 히어로즈 구단에 연락해 복귀 신청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입장문에서 복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모든 관계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강정호 선수의 철회 선언 정말 깜짝이었어요. 저희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권영준 기자하고 오후에 통화를 하면서 설마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바로 철회를 할까? 저희는 사실 그 키움이 그렇죠. 뭔가 이제 가르마를 탈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전혀 뜻밖의 강정호 선수가 그것도 소속사인 리코 에이전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SNS 계정에 올리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키움이 계속 뜸을 들였잖아요. 이게 뭐 물론 쉬운 결정이 아닌 건 압니다. 예. 일단 강정호 선수 키움에서 말한 것처럼 강정호 선수가 넥센 시절 키움 좀 어려웠을 때 많이 도움을 줬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면서 포스팅 금액을 안겼었고 또 키움이 좀 단기간 내에 강팀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데 강정호 선수의 역할은 대단했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키움이 좀 고민을 했고 물론 강정호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도 키움은 좋은 쪽으로 판단을 했겠죠.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길어졌다고 고민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영준 기자는 어때요? 키움은 왜 주저했어요? 사실 담당이니까. 이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봐 왔고 그 그렇죠.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분명한데 이제 그런 가족에 대한 마음이라고나 할까? 사실 강정호 선수도 그렇고 뭐 키움도 많이 개편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식구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고 또한 피츠버그 가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박병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에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강정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키움 입장에서는 고마운 선수예요, 사실.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됐지만 고마운 선수였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단칼에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강정호 선수를 영입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 한창 손혁 감독 체제에서 키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맞죠. 사실 올 시즌은 창단 첫 우승의 적기란 말이에요. 맞죠.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강정호 선수가 지금 영입한다 그래도 올 시즌에 쓰지는 못해요. 예, 징계를 소화하고 내년에나 가능한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전혀 경기에 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강정호 선수가 키움에 입단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키움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승하고도 만약 혹시 이제 키움이 우승하고 나서도 비난을 그럼요. 받을 수 있는 예.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승 기사 준비를 했을 때 그렇죠. 키움이 흘러온 그 한 시즌 과정을 풀이하는데 꼭 이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뭐 영입하는 순간 맞아. 시즌 10손가락 안에 드는 뉴스예요. 이게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특히나 또 9개 구단은 사실 모기업 체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기업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단인데 강정호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회장님한테 비빌 것 같아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근데 여기는 모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스폰서 기업이에요. 더 어려운 거야. 메인 스폰서. 그렇죠. 비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키움 증권이라는 스폰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순간
이제 히어로즈라는 구단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광고 영업이 굉장히 어려운 마당에 상태고, 그렇죠. 지금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신뢰, 윤리,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맞죠. 기업들도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은 당연히 광고에서 빠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나와 있었어요. 네. 정답은 나와 있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됐던 거죠. 왜냐면 식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정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보기 좋게 그렇죠. 포장을 해가지고 좀 키움에서도 이미지 타격을 좀 그러니까 강정호가 덜 미안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포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지금 예.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는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그렇죠. 모든 기업들이 이제 내수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내수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지를 안 좋게 줬을 때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좀 작용했던 예.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강정호 선수는 이제 KBO 리그 복귀를 선언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만약에 키움이 방출을 하게 되면 9개 구단에서 또 뭐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정호 선수는 애초에 다른 구단은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키움만 보고 이미 탈퇴 철회 신청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하고 협상을 했는데 뭐 협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만나서 인사만 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구단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구단은 알고 있죠. 강정호가 키움만 보고 있구나, 히어로즈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키움 측에서는 뭐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자, 바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답은 나와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막상 발표를 하려고 보니 이제 이 아픈 손가락이 밟히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정호 선수가 이제 음주운전 3회, 이 삼진아웃 때문에 네.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 지탄과 별개로 키움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뭐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잘못과 그 별개로 그런 측은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저는 강정호 선수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권영준 기자의 기사 오늘 아침에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다이어리. 예. 보면 그렇죠.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내용 자체는 권영준 기자가 썼으니까 잘 알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서 키움도 결정을 쉽게 못하고 있고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서로 상처를 안 받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사를 쓴 게 이제 강정호 스스로 물러나면 그렇지. 사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로 단념할 줄 아는 용기 이렇게 기사 강정호 스스로 이제 단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를 썼죠. 근데 사실 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강정호 선수 관련된 기사들은 지금 댓글이 많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핫 이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 기사가 뭐 영향을 미쳤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이런 대화를 나눴고 사실 오늘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일 가장 모양새가 좋게 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댓글이 저는 한 1000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부 부정적인 여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강정호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봤는데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뉴스에서 댓글을 봤더니 이런 거다. 안 좋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걸로 했는데 일단 강정호 선수의 이 복귀 선언부터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KBO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KBO에서 임의 탈퇴 이거를 이제 풀어줬죠. 사실 그렇죠. 강정호 네. 선수한테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는데 그러면서 KBO에 좀 많은 비난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봤고 상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강정호 측에서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한다면 소송을 할 거다라는 소문이 이미 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이제
경징계가 나왔죠. 예. 실제로 강정호 선수가 붙인 러닝메이트가 바로 김선웅 전 선수의 사무총장 변호사 출신을 붙여버렸죠. 그렇죠. 예. 압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해는 하는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되돌아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차라리 강정호 측에서 이렇게 중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해버리고 차라리 소급 적용을 해버리고 물론 뭐 그쪽에서는 법률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중징계를 내렸다면 과연 강정호 측에서 이 부분을 두고 소송을 할까? 여론이 이렇게 안 그래도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자기가 복귀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건다? 이랬을 때 받는 이미지 타격은 또 지금의 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왜 쉽지 않냐면 그 한 번은 이제 불복할 때마다 또 이슈가 되고 또 자신의 그렇죠. 이름이 네. 넷상에 오르내리고 거기에서 또 부정적인 예글을 또 봐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가르면 갈수록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였냐면 KBO가 이번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KBO 총재가 좀 뭐했나 싶어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야구 규약 그 규칙 같은데 이제 부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보면 총재의 권한에 갖는 특례가 있어요. 총재가 리그 발전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운찬 총재는 결국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고 이런 범죄 행위 음주운전 3회잖아요. 사실상 저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보거든요. 이런 여론이 또 좋지 않았어요. KBO 리그 맨날 위기라면서 오히려 또 KBO 리그를 좀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이런 선수가 복귀한 데서 일벌받기를 내려야죠. 그렇죠.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목소리가 분명히 낼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점, 그 점이 저는 가장 아쉬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스템화해서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이런 상황에는 총재 권한을 강제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화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야지 KBO 총재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들이 너무 KBO 리그에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에게 집중이 돼야 되는 이 야구 내 스토리가 전부 지금 음주운전과 강정호로 갔잖아요. 네,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그때 이 권한을 시스템적으로 적용을 해서 중징계를 내렸다면 좀 어땠을까? 좀 그렇게 돌이켜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하여튼 뭐 KBO 총재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총재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딩을 해서 끌고 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렸고요. 일단 강정호 선수의 마지막 선택지죠. 어떤 키움 카드도 이제 결국에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미국 재도전도 쉽지 않고 일본에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서 결국 강정호 선수가 스스로 물러나게 됐거든요. 이런 모양새를, 이런 여론, 이런 분위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외국에서도 우리 리그의 이 영문 뉴스 같은 게 다 있고 번역기를 돌려도 되고요. 그렇죠. 대충 뜻만 보면 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강정호 선수의 선택지는 이제 없어졌다. 사실상 야구 선수 강정호를 보기는 앞으로 힘들어졌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그 실수로 이 야구를 못하고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걸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코치 생활 쉬울 것 같아요? 절대 못하죠. 예. 어떻게 코치를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아쉬운데 제가 얼마 전에 또 강정호 선수의 이름을 밝히기 좀 어렵고 지도자였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정호가 지금 돌아오면은 어떤 활약을 할 것 같냐? 근데 그분은 확고하시더라고요. 잘할 거다. 분명히 잘할 거다. 그 정도의 재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강정호 선수도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뛸 수 있는 몸이고. 그렇죠. 35이니까. 네, 나이와 몸, 체력,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자신 있었을 테고, 또 많이 휴식을 취했으니까 그만큼 또 운동을 시작하면 재능을 충분히 펼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무리해서 복귀를 하려고 했고, 그만큼 간절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부분을 지울 수는 없죠, 사실은. 자, 이번 건으로 강정호 선수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이 또다시 KBO 리그에 이제 화두가 됐었고, 선수들에게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똑똑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은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살인 미수라고 봐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가족, 내가 좋아하는 이 구성원들을 한 번에 아무 죄 없는 이 구성원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 제발 술 먹으면 대리 부르고 안 오면 택시 타고 가요.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뭘 음주운전을 해. 굳이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뭐 안 걸리면 되겠죠. 하지만 걸립니다. 요즘에. 무조건 걸립니다, 요즘은. 그러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최근에 K리그에서도 음주운전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지금 한국 스포츠가 강정호 건으로 뒤집어졌는데 이 와중에 음주운전에서 걸리면 와.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로 안타까워요.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선수 생활이 이제 끊겼고 뭐 그런 선수들이 많죠. 가장 많이 언급된 이제 숙취운전을 했던 박한희 선수 강제 은퇴를 했고요. 은퇴 시즌에. 그리고 강승호 선수. 지금 강승호 선수 뭐 지금 있었다면 SK에 엄청난 도움이 됐겠죠. SK가 내야 자원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하여튼 선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야구계 관계자님들 이제는 모두가 이제 이슈가 돼요. 이제 프론트도 음주운전하면 이슈가 되는 이런 사이인데 단지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음주운전은 제발 하지 마시고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음주운전 해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을 갖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찍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제 바람입니다. 솔직한. 지금까지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네, 스포츠월드 원영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